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온 주요 이슈들이 있습니다. 조국 사태, 추미애 인사학살,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이슈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좌파들이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석동현 변호사가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슈들 가만 보면은 정말 윤석열 총장이 언제나 중심에 있었고요. 네. 또 반대편에는 문재인과 친문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공격 일변도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총선 앞두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좌파들이 일제히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작년 8월 조국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그야말로 법과 원칙, 정의에 따라서 조국 일가족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자유우파 세력으로서는 윤 검찰총장의 이와 같은 뚝심 있는 수사, 또 지금 좌파 세력의 여러 가지 이중성, 권력형 비리 등을 밝혀낸 것이 굉장한 보수 우파의 큰 버팀목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좌파 세력들이, 그러니까 문재인을 비롯한 지금 현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집권 초기에는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자기네들 구미에 맞게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가 윤석열 총장이 이 원칙에 따라서 소위 산 권력, 자기네들의 그 잘못된 권력 비리에 칼을 들이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예. 자기네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기보다는 윤석열 찍어내기 시도를 다각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라임, 그리고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크게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는 큰 흐름에서 제가 볼 때는 두 갈래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이 검찰이 이를테면 조국 수사 울산시장 선거 부정사건 수사에 이어서 혹은 거의 동시에 지금 라임 펀드 사건, 또 신라젠 주식 시세 조정 사건 등등에 대한 지금 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각도로 보면 청와대 또는 지금 좌파 그 인사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권력형 비리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런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과 그 수사팀들의 수사를 이렇게 저렇게 팔다리를 자르서 이 수사를 지금 저지하는 그 하나의 움직임이 있고, 또 하나의 움직임은 그걸 더 뛰어넘어서 윤석열을 아예 찍어내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윤석열 본인에게는 이렇다 할 어떤 흠결이나 시비거리가 지금 없으니까 소위 처가의 장모가 한 여러 가지 거래와 관련해서 이것을 말이죠. 지금 무려 지금으로부터 17, 8년 전의 일인 2003년도 일서부터 지금 끄집어내서 지금 여러 형태로 의용 언론들, 뭐 뉴스타파라든지 MBC라든지 이런 데서 의용 언론에서 이것을, 또 이게 새삼스러운 이슈들은 아닙니다. 이미 벌써부터 이것이 거론이 되었다가 작년도에 총장 윤석열 총장 청문회 할 때 취임 당시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다 문제없다고 그렇게 했던 내용들을 지금 끄집어내서 언론에 먼저 띄운 다음 또 일각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을 지금 이를테면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총선 이후에 이제 7월, 8월이면 시작되게 되어 있는 공수처, 이 공수처를 앞세워서 윤석열과 또 그 윤석열 휘하에서 지금 조국 사건 수사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팀을 겁박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라임 사건이랑 신라젠 사건, 네. 일반인들은 좀 알기가 힘든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는 잘 모르는데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예,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라임 펀드라고 하면 이른바 사모펀드입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투자금을 모아서 이 펀드를 운용을 해서 주식 투자 등을 하는 그런 사모펀드인데, 이 라임 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의 그런 사모펀드입니다. 그 펀드 투자금이 6조 원이 넘었습니다. 우와, 엄청나네요. 이 라임 펀드를 이렇게 운용을 잘못해서 예. 이것이 절반가량은 투자 손실로 날아가고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 절반을 가지고 이제 이 투자자들에게 절반이라도 돌려줘야 되는데, 예. 이것 또한 돈을 대주주들이 다 이렇게 따로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예.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원 투자에서 손실 보았을 뿐만 아니라 반토막이 난 거라도 반이라도 회수를 하려면 환매를 하든지 해서 예.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환매도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러한 그 비리의 이면에는 분명히 우리가 의심하는 권력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네. 또 어떤 특정 세력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그 작용한 모종의 어떤 그런 비리가 있다고 보는 네.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예. 이 수사를 못하게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막아선 형국입니다. 예. 아니, 이렇게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1조 6천억 가까운 그 투자 손실금을 이렇게 입게 만든 이 사건을 검찰이 이 수사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추미애 장관이 된 다음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사팀의 편성에 관해서까지도 이를테면 법무부에 다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네. 즉 정규 이런 수사 부서 외에 이와 같은 대형 사건이 있으면 수사팀을 이렇게 대폭 특별 수사팀을 이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청에 있는 이런 정권 범죄 펀드 수사에 밝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정말 정예 수사팀을 짜야 되는데, 그런 팀을 짜는 것을 법무부에서 막고 있는 그것이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젠은 매출 실적이 하나도 없는 바이오 업체입니다. 예. 그런데 이 바이오 업체가 신약 개발 등을 재료로 해서 주식시장에서 정말 시가총액이 2위에까지 오를 만큼, 그러니까 내용 없이 하나의 신약 개발의 기대 가능성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뻥튀기 되었던 10조 가까이, 시가총액이 10조 가까이 되었던 그런 매출 하나 없이 말이죠. 그런 업체가 지금 쭈그러들어서 10분의 1 이하로 지금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라젠이라는 이 업체에 투자를 한 그 최고 경영진들이 주가 최고 시점에서, 주가가 최고가인 시점에서 자기들은 다 팔았어요. 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작 이 신라젠이라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라든지 여기에 관계된, 그런데 이제 여기에 투자를 이렇게 직접 투자, 간접 투자한 사람들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유시민이라든지 또 이정호라든지 이 소위 진보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지금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신라젠, 이 부산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신라젠에 대해서 작년 2월부터 여러 가지 제보가 접수되고, 이와 같이 주가의 어떤 그 폭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검찰에서 남부지검 정권범죄수사단에서 수사를 해오고 있는데, 이 또한 금년 초에 추미애 장관이 된 이후에 이 수사팀을 해체를 시켰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여기도 수만 명의 지금 투자 피해자들이 물려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함으로써 이 사건이 지금 흐지부지 어디로 가 있는지가 궁금할 정도의 그런 사안인 것입니다. 즉, 두 사건 다 청와대가 또는 청와대에 그 관련된 사람들이 좀 이 관련 연루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수사가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아까 공수처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공수처 말고 또 총선의 승리 여부랑도 관련이 돼 있다. 이런 말도 있다면서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소위 지금 조국을 수호하는 이 소위 조국의 키즈라고도 하는 예. 그런 일부 좌파 법률가들, 또 지금 문파의 법률가들이 지금 뭐 청와대 또 법무부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민변 출신이 주로 거기에 구성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민주당의 지금 비례대표 또는 일부는 또 지역구 공천으로 대거 지금 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은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뭐 김의겸 청와대 예. 대변인까지도, 그러니까 도대체 민주당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어떠한 것을 참 이 우리 보수 우파 자유 우파를 공격하는 데 필요하다면 뭐 어떤 참 너저분한 그런 비리가 있는 사람도 그 관계없이 네. 그 공정력만 있으면 다들 이렇게 국회로 보내는 네. 그러한 무리죠. 그와 같이 이 사람들을 대거 국회로 보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7월달, 8월달에 이제 출범할 이 공수처 이 일을 앞세워서 말이죠. 이 법사위에서 뭐 제가 볼 때는 참 이 공수처장이나 법무부 장관 불러다 놓고 지금 윤석열 총장 그리고 소위 좌파의 어떤 그 권력형 비리를 조사했던 이 검찰 현역 수사팀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벌써부터 지금 오늘 아침 보도에 하면 황희석이라는 자가 예,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인권국장을 지냈던 소위 그 조국의 키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항들을 검찰의 올바른 수사를 가지고 마치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 리스트를 지금 제시하고 도대체가 참 그야말로 이 어떤 인면 수심의 어떤 그런 그런 어떤 마인드로 지금 이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선 이번 총선에 있어서도 윤석열 총장을 이와 같이 그 처가의 일을 가지고 막 흔들어서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드는가 하면 총선 이후에 이 자유우파의 이 세력을 허물기 위한 네. 이 검찰을 허문다고 하면 현재 윤석열 검찰은 현재 자유우파 세력, 물론 그 검찰이 그렇다고 우파의 어떤 그런 정치 세력과 어떠한 서로 교감이 있어서 하는 일은 그렇죠? 아니겠지만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흔든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자유우파의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네. 것이죠. 그러한 위기 속에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총장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론에서, 의용 언론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내용들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관련된, 무슨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약속한 그 어떤 이익 배당금을 주지 않았다, 어떻게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2003년도의 일로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나이가 1960년생으로 60 가까이 됐습니다만 늦장가를 갔습니다. 예. 나이 한 50에 장가를 갔다 예.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 무렵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2003년도 일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도 하기 전에 우선 그러네요. 일이라는 점 그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윤석열 총장과의 어떤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얼측이 없다는 것이 없는 거네요.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가 되는 것이 무슨 그 장모 되는 분이 무슨 투자라는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 300억 가까운 자금의 가짜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가짜인지 또는 그 가짜 잔고 증명서에 관해서 장모되는 분이 어떠한 어떤 책임 관계가 있는지는 뭐 저로서도 세세하게 여기서 예. 설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미 수사가 이루어졌었던 바가 있고, 네. 또 이 잔고 증명서로 인해서 가령
있을 수 있는 어떠한 그 상대방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예. 이 사안에 지금 현재 찍어내기 이 사안의 어떤 본질이 있습니다. 예. 즉 현재 윤석열을 어떻든 찍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어용 세력들과 좌파 세력들이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인사검증 당시에 자기네들이 문제가 없다고 했던 그런 사안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어거지로 지금 문제를 지금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똑바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여쭤봤던 거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를 여쭤봤는데. 아, 그래요. 참 이 부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윤석열 총장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검찰청사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둘러싸고 뺑 둘러서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결국은 우선 이 좌파 어용 언론들의 이러한 파상적인 우리가 공격에 대해서 사항을 좀 정확히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면만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리고 봐야 되겠고, 그런 한편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좌파들의 공격이 저는 법사위에서 가장 그 지금 좌우 이념 대결의 최전선이 법사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즉 지금 좌파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부분은 이 총선이 끝나면 사회주의 헌법 개헌을 아마 노릴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공수처를 앞세워서 정말 우파 세력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망신을 주고 그렇게 해서 소위 괴멸을 노리는 어떤 그런 파상적인 공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국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파이터, 그 중에서도 특히 법률 파이터, 법률 전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참 미래통합당의 지역 공천이나 비례 공천을 보면 너무 스타일을 잡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지금 뭐 비례대표도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해서 곧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정말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이 연조가 1년도 안 된 그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이렇게 청년이다 여성이다 해서 기용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만 알고 둘 셋은 생각지 않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좌우 이념 대결의 그 현장이 어쨌든 국회라고 한다고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좀 더 이런 사항을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모든 그 지혜를 다 짜서라도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투사 전사들을 지금 국회로 보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살리는 총선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총장을 지켜야 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조국에 대한 수사 정말 잘했죠. 그런데 지금 좌파들이 하는 걸 보십시오. 친조국 세력들을 비례대표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일인데요. 친문도 있고 친조도 있는데 친문과 친조가 합쳐져서 지금 말할 수도 없이 이상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거 깨부술 사람은 윤석열 총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생겨버리면 윤석열 총장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진짜 공수처 폐기시킬 수 있도록 어찌되었건 자유 우파 세력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표를 몰아주긴 해야 됩니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신의 한 수도 총선 승리 그날까지 열심히 뛸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버튼, 추천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 1877-1477 정기회원 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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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가 광고를 하는데 바로 요 부전노경이거든요. 노종 좋으신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저는 뭐 하루에 한 개, 지금 한 2달 먹고 지금 또 쉬었다가 다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연속으로 먹는 게 아니라 2달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은 함량이 높아요. 저번에 순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용량도 크고요. 30호 들었는데 큰 겁니다. 함량이 높은
이 구전 녹용인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복세편살 예, 와. 44,000원짜리 복세편살 10포까지 드립니다. 요거는요 함량이 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복세편살 사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복세편살, 요게 복세편살 작은 건데 요게 큰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요게 이제 보약에 들어가는 게 농도가 이제 있죠. 근데 이거 안에 녹용은 저번에 순보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리지널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중가에서는 지금 28만 원 이상에 팔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 포함하는데 요게 복세편살인데요. 요거를 농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호주머니에 딱 넣게 편하게 아. 딱 드리는 겁니다. 열흘만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0포, 요게 44,000원짜리인데 요걸 10포에 담아서 요걸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친 가격이 32만 8천 원인데 요걸 22만 원에 요게 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리지널 한번 드려보시고 복세편살 드려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녹용 좋은 건 다 아시는데 녹용의 전문가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구전 녹용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전 녹용 오리지널이 저희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22만 원에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전 녹용 오리지널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복세편살이 없었거든요. 바로 오늘부터 44,000원 상당의 복세편살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이는 정상가 32만 8천 원인 것입니다. 오직 저희 신의 한 수를 통해서만 신의 한 수 단독 22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구전 녹용 오리지널 제품보다 순제품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전 녹용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녹용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것 녹용을 안 드셔본 분들이 드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전 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보다 높은 구전 녹용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모두 국내산 한약재 아니겠습니까? 오직 녹용만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무한폐렴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드높은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우한폐렴은 솔직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개인의 면역력, 나 개인의 건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개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 주변에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분들의 건강도 이 구전녹용 오리지널이 보조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의 한 수 단독 특가가 얼마나 싼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니까 이게 광고가 나와 있대요. 근데 거기도 28만 원에 팔아요. 이야. 네, 근데 신의 한 수만 이렇게 복세편살 포함해서 22만 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이 건강 보조식품, 요즘처럼 이럴 땐 몸의 저항력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비타민 있으면 비타민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